세한도. 추사는 세한도에서 권세와 이익을 위해 모인 자는 권세와 이익이 닿으면 성그러진다는 사마천의 말과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공자의 말씀을 들어 겨울이라는 마음속에 느낀 바가 있어 그런 것이다 라는 말로 이상적이 시속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리를 갖고 있음을 칭찬하였다. 고맙네. 우선 이 세한도를 보게나. 이상적은 이 작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추사에게 제가 어떤 사람이기에 권세나 이익을 쫓지 않고 스스로 초연히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났겠습니까? 다만 보잘것없는 제 마음을 스스로 그칠 수 없어 그런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올렸다. 김정희의 증조부는 조선의 21대 임금인 용조의 사위였다. 덕분에 김정희는 어린 시절부터 남부러울 게 없는 생활을 하였다. 24살이던 1809년에는 해마다 청나라에 파견하는 사절단의 부사가 된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의 수도 영경을 다녀왔다. 금석학과 서화의 방면에 김정희의 명성은 청나라에서도 높았다. 김정희가 45세 되던 1830년에는 부친 김노경이 전라도 고금도에 유배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840년에는 그 자신마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모두가 정치적 투쟁 속에서 빚어진 일들이었다. 김정희에게는 제주도 유배 생활이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친한 친구 김유군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와도 영원히 이별하고 말았다. 김정희의 제자 우선 이상적은 그런 김정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통역관이었던 이상적은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마다 최신의 서적들을 구해다 김정희에게 보내주었다. 그것들은 모두 쉽게 구할 수 없는 책들이었다. 한 번은 영경에 갔던 이상적이 경세문편이란 책을 구해다 주었다. 어렵게 구한 책을 권력 있는 사람에게 바쳤다면 출세가 보장되었을 텐데 이상적은 멀리 유배되어 아무 힘도 없는 김정희에게 보내주었던 것이다. 그 책을 받은 김정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뭉클한 감정에 눈물 짓고 말았다. 이상적이 보내준 책을 받아든 김정희는 소동파를 생각했다. 해주로 유배되었던 소동파의 상황과 제주도로 유배된 자신의 상황이 비슷했다. 소동파를 위로하기 위해 멀리 찾아온 어린 아들의 마음이나 멀리서 어렵게 책을 구해다 자신에게 보내준 이상적의 의리나 비슷했다. 소동파가 언송도를 그렸듯이 김정희는 자신만의 언송도를 그리기로 했다. 붓을 든 김정희는 자신의 처지와 이상적의 의리를 비유한 그림을 그려나갔다. 창문 하나, 그려진 조그만 집 하나, 앙상한 고목의 가지에 듬성듬성 잎을 매달고 그 집에 비스듬히 기댄 소나무 하나, 그리고 잣나무 몇 그루를 그렸다. 눈이 내린 흔적도 없지만 바라보기만 해도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쓸쓸하고 썰렁했다. 김정희는 또 다른 종이 위에 칸을 치고 글씨를 써 내려갔다. 이상적의 의리를 칭찬하며 겨울에도 늘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하는 내용이었다. 장무 상망이라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는
나는 그대의 그 마음을 오래도록 잊지 않겠네. 그대 또한 나를 잊지 말게나. 고맙네 우선. 세안도는 이상적에게 전달되었고 이상적은 중국 영경으로 가는 길에 중국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모두 감동하고 김정희의 처지를 안타까워 글을 지어주었다. 김정희 1786년에 태어나 1856년에 사망했다. 문인화의 대표작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보 180호로 지정되었다.